살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요. 이 부분이 피부 표면이나 살갗이 욱신거리고 저리는 증상. 구글 자료입니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로 근육 골격 이상이나 신경계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신 통증과 함께 피로감,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섬유 근육통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감기, 몸살, 신경통, 만성 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적인 통증을 호소한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구글 자료 읽어드리는 거예요. 살이 타는 듯하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압통점이 나타난다. 심한 피로감과 불면증이 함께 온다. 신경통 및 신경병 증상 통증, 가벼운 자극에도 살이 쩌릿하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감기, 몸살, 근육통, 바이러스 감염이나 무리한 활동 후에 근육 내에 피로 물질이 쌓여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살이 욱신거리거나 몸살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혈액순환 장애했을 때도 이게 감각이 저하되거나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신경 같은 게 일어날 때도 그렇게 다리가 저릿저릿한데 이거하고는 좀 틀린데, 네. 신경 쪽에 바이러스가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거나 몸이 허리 요추 같은 데나 이렇게 자세가 잘못됐을 때 뒤틀려 신경이 압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각이 좀 없어지는 혈액순환 장애하고 실제로는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온도가 낮거나 몸의 온도가 낮았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스트레스. 저는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것서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치료를 일단 해야 되는데요. 네, 제 그것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어떤 진단과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형성,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물을 발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놓고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험해 보라는 거죠. 병원에서 제약회사에 실험해보고 이제 어떤 제가 만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서 소멸하는 후보 물질과 결합시는 것을 다 만들어 성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해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섬유 근육통 원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그래서 자기 몸이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거나 튼튼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런 증상이 없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거나 나이 드시거나 이렇게 되면 몸이 연약해져. 자기 생활 습관이나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바이러스 증상이 오면 그것이 이렇게 신경이라도 좀 뭐랄까 좁혀준다 그러네. 고혈압 증상도 중풍도 일어나거나 이게 암만을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3차 신경통 이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일어난 구안환사 같은 현상도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아마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혈압이 높아진다 보면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거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 혹시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당뇨병도 악화되거나 그럴 때 바이러스가 몸에 신장과 간에 적용을 하거나 그래서 혈당 조절을 못하게 하거나 좀 저하를 시켜주는데 심각한 질병으로서 간이 이제 감염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것이 이렇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혈당 관리나 고혈압이 잘 안 되거나 어떨 때 중풍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좀 장애가 있었을 때 좁혀줬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좁혀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고혈압이 일어나거나 중풍 같은 게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경계 보통 이렇게 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되거나 수축될 이 작용이 지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종류들이 신경절이나 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완 수축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 같은 것도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좁혀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중풍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활습관 플러스 바이러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특허 문서 넣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약회사에서도 컨택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섬유 근육통은 명확한 단일 원인보다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 생활습관, 혈관이 막혀 있거나 끈끈하다, 바이러스 작용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섬유 근육통은 명확한 단일 원인보다 뇌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스트레스, 유전적 수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뇌 통증 조종기를 망가진 만성 질환이라 그러는데, 막 불에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불에 데이는 것 같다, 이런 증상도 신경 증상이거든요. 사실은 신경 증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30대 50대에서나 3개월 이상 전신 통증과 피로 이렇게 나온 통증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은 감소하고 통증을 민감하게 만드는 글루타메이트 등은 증가하여 통증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다. 뇌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 이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통증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 감소한다. 통증을 민감하게 만드는 글루타메이트 등은 증가해. 이 부분에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그렇죠. 기능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가고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바이러스 감염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이랬을 때는 보통 바이러스 증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로 중추신경계 민감화, 뇌가 작은 자극을, 그렇지, 뇌에도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리면 뇌에도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특정 어디에 이제 걔가 기승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지장을 준다는 거죠. 과소하거나 과도하거나 이런 증상은 보통 저는 바이러스 증상으로나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뇌가 중추신경계 민감함, 뇌가 작은 자극을 큰 통증으로 잘못 인식하여 만성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이게 뇌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돼 있었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신경계에 작용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 아프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아프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제 아픈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이것을 그래서 그걸 정확한 원인을 못 파악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겉으로는 뭐든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검출을 해가지고 증식하는 배양 실험을 해야 되는 보통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신체적 상해 감염, 스트레스 요상, 스트레스 장애, 환경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발병한다. 신체 기능 저하, 에너지 생성 및 항산화 기능을 담당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균형 파괴, 장내 세균 불균형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증상은 만성적 정신 통증, 뻣뻣한 게 이게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몸에 스트레칭을 안 하고 수축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뻣뻣해지는 쉽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안화사처럼 이렇게 근육을 마비시켜 신경을 마비시켜 뻣뻣하게 한다든지 갑상선 저하 항진증이 일어났을 때 하지가 좀 이렇게 뻣뻣한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런 증상을 나타내더라. 중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바이러스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느냐 심각하게 나타나느냐 중간 정도 나타나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의심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만성적 정신 통증, 뻣뻣함, 극심한 피로감. 극심한 피로감이라 그러면 일을 많이 해서 피로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다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심한 피로감 일반적으로 간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경미하게 감염이 됐을 때 독감이나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만성적인 감염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정식해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제 입장으로서는 극심한 피로감, 수면장애, 인지장애, 브레인 포구 또 특징적 검사법은 없다. 유사한 자가 면역 질환 등을 배제하는 임상적 판단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섬유 근육통. 그래서 신경이 이상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 연관 잠깐 보겠습니다.
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은 뇌, 척수, 말초신경 다양한 부위에 직접 감염 부위를 직접 감염시켜 면역방을 유발하는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뇌실질 어떤 뇌염이나 뇌척수막,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단순포진 바이러스,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대상포진, 수도를 일으키는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신경제와 잠복 영향 신경을 타고 나서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 그렇죠. 통증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이 통증을 유발한다는 게 뭐죠? 이 대상포진이 헤르페스 계통인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계통인데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러니까 뭐 피부를 간질간질하게 한다는. 그래서 입술에 수포 생기면 간질간질, 수포 생기기 전에도 간질간질하죠. 저도 이제 심해서 체험을 했는데 코 안에도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얼굴이 간질간질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어떤 화학물질로 인해서 그러거나 열감이 있어서 그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바이러스 증상일 수가 있어요. 네네. 신경을 뭐 간질간질거리나 근지럽다는 것은 당뇨병의 증상이거나 또는 되게 저기 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피부가 근지러울 수도 있어요. 네. 빌리루빈 이 증상이거나 그래서 수도를 일으킨 수도 대상 바이러스, 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제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에 따른 신경을 타거나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피부병도 일으킬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기생하고 있었을 때 근질근질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드라이 같은 거로 딱 살균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좀 열탕소도 이렇게 피부 같은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길랭 발해 증후, 감기 장염, 바이러스 감염요, 면역 제거, 말초신경 급격한 마비를. 그래서 바이러스가 마비를 유발하는구나 이런 특징은 마비가 아주 심각하게 유발되느냐 아니면 뻣뻣하느냐 이 부분. 운동을 안 해서 내가 그쪽에 혈액순환 안 되거나 몸의 온도가 낮아갖고 뻣뻣하느냐 이렇게. 몸의 온도가 낮으면은 보통 이렇게 얼음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뻣뻣한 이렇게 물질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지 상처 재생도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병원에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체 재생이 일어난다고. 수술을 이제 회복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데요. 코로나19 관련 신경질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뇌염증, 뇌졸중, 선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감염 후에 집중력, 기억력 저하, 인지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IV에 관련 신경인지장애, 인간 면역비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침투하는 면역저하를 유발해 뇌병증을 일으킨다. 신경인지장애, 신경계통에 보통 이렇게 바이러스가 적용을 한다는 거죠. 급성 이완성 척수염, 폴리오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되는. 마비? 그럼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비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이렇게 잘리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중간 이렇게 몸 신경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쳐서 몸의 자세 근골격과 질환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러죠. 약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약물로 아플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비. 그럼 이거 봐라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아주 심각한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 뇌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수도 대상 포진 바이러스, 대상 포진 및 뇌염 유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일본 뇌염의 원인, 앱스텐바 바이러스, 거데스포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뇌염 유발, 코로나 바이러스, 뇌신경 손상 및 인지장애, 인경 면역불빛 바이러스 HIV, 뇌병증,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침투하면 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 신경계 어디에 작용을 하든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거나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거나 이런 정신병, 정신 이상 증세도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따끔거림, 이렇게 만성적으로 됐을 때 그러죠. 따끔거림,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죠. 따끔거림이 생긴다라는 거죠. 감각 상실, 신경 이상 증상. 그래서 섬유 근육통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 혈액순환 장애 플러스 몸의 온도가 낮은 거, 바이러스 증상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뭐 어떤 약물 증상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이즈가 그렇죠. 혈액순환 장애, 몸의 온도가 낮은 거, 바이러스 이쪽 부분을 프로테이즈 높게 봅니다. 따끔거림, 감각상실, 근력 저하 및 약화. 근력 저하가 만성적인 근육 위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신경이 작동을 개구리가 팔딱팔딱거리는 게 신경이 작동해서 전기신호를 줘야지 팔딱팔딱거리는 거거든요. 신경은 일종의 우리 몸의 전기선, 생체 전기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이 전달이 눌리거나 했을 때 전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근력이 저하되는 거다.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 몸의 온도가 낮아진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다칠 수도 있지만 약물로 있어요. 약물도 있고 몸에 전신에 힘이 없거나 그런 바이러스가 감에 간 같은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고혈당에 대해서 만성적인 생활습관 잘못 밥 먹고 잔다든지 이렇게 고혈당 고혈압을 생각 혈관이 막힌 증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렇게 어떤 혈관 같은데 어떤 신경염도 일으킬 수 있고요. 혈관 같은 데서도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손상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막히면은 혈액순환이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혈압이 높아지느냐 혈당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간에 이제 지장이 생기게 되면은 간의 간염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는 않지만 간에는 어디든지 이렇게 인체 몸에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감염되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혈당이 이렇게 그렇죠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지방 같은 걸 흡수하거나 배출하거나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같은 거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몸에 지금 피마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바이러스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인 높은 프로테이지는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자료 읽어드리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침투하면 갑작스러운 두통, 기억, 집중력 저하, 따끔거림, 감각 상실, 근력 저하 및 약화, 시력 상실,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마비, 시력 상실, 근력 저하 및 약화 이렇게 나와 있다. 근력 저하와 바이러스. 근력이 저하되는 게 몸에 힘이 떨어진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거나 혈액순환 장애, 그래서 중풍 같은 거